PCE 물가라.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이 PCE 물가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PCE 물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상황,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말입니다, 시장의 예측치처럼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시장 예측과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4월에 2.7%입니다. 3월에 2.7%였습니다. 네. 2022년 6월에 6.8%보다는 많이 낮아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4월에 2.7%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블룸버그 전망치하고 일치합니다. 블룸버그 전망치도 2.7% 예상을 했거든요. 거의 일치하고요. 전월 대비 PCE 물가 지수도요 0.3% 상승을 했거든요. 전망치도 0.3%였는데 이것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쇼크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중에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핵심 물가 지수도 봐야죠. 근원 물가 지수도 보면 여러분 2.88%입니다.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거 농산물 빼고요. 여기다 일시적인 요소가 있는 유가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물가 지표를 조사하는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2.8%. 그러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어요.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어떤 물가가 올랐습니다. 2022년 2월에 5.4%에서 2.8%로 유지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시장에서는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을 했네. 좋아. 그러면서 금리도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506%로 떨어졌습니다. 4.506%로.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했다고 해서 이게 금리가 떨어지거나 혹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이거하고는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숫자가 문제입니다. 2.8% 적지 않지요.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2.8%예요. 일반적으로 목표 물가가 2%잖아요. 목표 물가 2%. 목표 물가가 2%인데 여전히 2%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오히려 말입니다. 2%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다우산업지수는 1.51% 확 올라버렸습니다. 왜 올랐느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합했다 이거 부합했다.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에는 쭉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치에 부합했지만 여전히 수치 자체는 높은 숫자다. 그러면 쭉 떨어졌다가 나중에 시장이 그래 시장이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은 없겠네.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눈치 게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가 1.51까지 올라갔다는 뜻. 게다가 다우산업지수는 그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똑같이 반응했어요. 처음에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PCE 물가가 괜찮아. 그런데 2.8%면 낮지 않은데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쭉 떨어지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은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반에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0.8 올라갔습니다. 42.02가 올랐고요.
5,277.51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도요. 반면에 나스닥은요 올라가다가 뒷심이 빠졌습니다. 기술주는 뒷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0.01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2.06이 올라서 16,735.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가 쇼크가 없었다. 이게 핵심이고요. 쇼크가 없었으니까 이게 금리 인상의 어떤 요소가 조금 더 사라지고 동결이 좀 길어지는 건 있겠지만 금리 인하도 좀 뒤로 밀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또다시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지금 물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물가가 높아요. 또 오랫동안 올라간 게 무섭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아마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엔비디아가 계속 떨어졌죠. 이틀 연속 떨어졌거든요. 이거 약간 불안하게 보기는 합니다. 뭐 기술적 하락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익절매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뭐 삼성전자가 망가진다든가 SK하이닉스가 망가진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애플은 계속 오릅니다. 192.3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애플은 진짜 잘 오르죠. 이게 제가 4월 19일에 16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걸 보고 사신 분들은 진짜 대박 맞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쯤 팔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저는 거품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테슬라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178.0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힘을 못 쓰죠. 아무래도 전기차는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분간 못 쓸 겁니다. 저도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사고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살 돈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입니다. 변화의 물결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종목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참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라는 게 워낙 복잡다기하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또 같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우리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뭐 시장은 열리지 않으니까 뭐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월요일 날은 긴장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긴장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